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66쪽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6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편지 글을 본 적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 특별히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생 때 받았던 편지를 살짝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읽고 여기 질문에 답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형식의 글인지, 누가 누구에게 쓴 건지,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여기 선생님의 편지로 넘어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받은 편지를 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편지의 윗부분에는요, 보통 받는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사람, 다시 쓸게요. 받는 사람. 누구겠어요? 선생님 편지니까 임지원 선생님이죠. 그쵸? 선생님이 받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받는 사람 임지원 선생님인데 이 임지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선생님 별명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게요. 지원아, 생일 축하해. 너의 생일이 기말고사 중간이라는 것이 너무 슬프다. 생일날 즐겁게 놀 수 없겠지만 28일 선생님 생일에 보는 시험 잘 보렴. 즐겁게 노는 건 시험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놀자. 뭐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임지원 선생님 친구가 임지원 선생님에게 쓴 편지고 왜 썼어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겠죠. 이 밑에는 뭐 그냥 친구끼리 하는 장난스러운 이야기예요. 선생님 생일 선물로 뭐 동전 지갑을 샀다.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저런 귀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짠! 오, 이거 글씨 너무 예쁘죠? 이거는 무려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편지입니다. 편지지에서 약간 옛날 느낌 나나요? 무려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랑 비슷할 때 받은 편지인데 여기 보면 아주 고맙게 느껴지는 지원이에게 받는 사람 누구예요? 받는 이 똑같아요. 임지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친구가 쓴 편지고 자,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너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 많아서 그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쭉 읽어보면 우리 반에서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해준 친구들은 아주 많지만 그 중에 네가 제일 고마웠단다. 뭐 알림장을 가르쳐 주었잖아. 매주 뭐 이런 식으로 더 얘기하면 선생님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더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조퇴를 자주 하는 친구를 위해 알림장을 매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고맙다고 쓴 편지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게 되었네요.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친구한테 받았던 편지를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선생님의 편지를 무려 2편이나 봤으니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쓸 말이 생겼죠? 하나 더 볼까요? 궁금한가요, 여러분? 짠! 짧게 편지 하나를 더 보면 이거는 카드겠네요. 편지라기보단 카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대학생 때 무료로 과외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학생 때 중학생인 동네 아이를 가르쳐 줬는데 그 친구에게 받은 카드예요. 임지원 선생님께 제자가 쓴 것 같죠? 임지원 선생님께 보윤이라는 제자가 선생님에게 쓴 카드고요. 안녕하세요, 보윤이에요. 저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아마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편지 같아요.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누가? 제자가 선생님에게, 임지원 선생님에게 쓰는 편지고, 어떤 마음? 고마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세 가지의 편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옮겨 적어봅시다. 다시 여러분 교과서 66쪽으로 왔는데요. 여러분은 방금 선생님이 받았던 옛 편지들을 세 통을 봤습니다. 이 66쪽에 3개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정도만 써보십시오. 자, 일단 3가지 모두 공통점은 편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전할 때 편지 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전했죠. 길게 쓴 친구도 있고, 카드로 짧게 쓴 친구도 있고, 장난스럽게 쓴 친구도 있고, 엄청 예쁜 글씨로 무슨 되게 인쇄한 것처럼 멋지게 써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는지는 여러분이 3개 중에 선택해서 쓰세요. 선생님은 그 받은 편지 중에 사실 첫 번째 편지가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준 편지여서 그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원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에게 쓴 편지였죠. 또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로 안 적어도 돼요. 다른 편지로 적어도 돼요. 또 다른 편지로 써도 됩니다. 어떤 편지가 또 있었죠? 제자가 선생님에게, 임지원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에게 쓴 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고마운 마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쓴 편지도 있었고요. 또 임지원 선생님에게 쓴 글 중에서 아까 그 친구들이 알림장 알려줘서 고맙다고 쓴 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편지를 영상을 앞으로 건너뛰어서 다시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로 적어보면 되겠고요. 다 적기 힘든 친구는 간단하게 낱말로 적어도 됩니다.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는지 그 담겨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에게 편지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옛날에 받았던 편지를 봤고요. 우리 67쪽에 봐서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반듯한 편지를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일단 누구에게 누가 쓴 건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볼까요?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김하영 선생님께. 아, 선생님에게 쓴 편지구나. 근데 누가? 제자 전지우 양이 선생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다시 누가 누구에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친구 간에 쓰거나 가족 간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그럼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에게 썼다고 하면 편지의 내용을 반말로 썼을까요? 존댓말로 썼을까요? 당연히 존댓말로 썼겠죠. 제자가 선생님에게 쓴 거니까 일부러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편지에 사용된 표현들도 친구나 가족에게 편하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약간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조금은 어려운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68쪽에 보면 글을 왜 썼는지 그 까닭과 지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우리가 풀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편지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왜 썼는지, 지우가 겪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볼게요. 자, 존경하는 김하영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체험학습 때 도자기를 만들 때였습니다. 저는 진흙 반죽을 물레 위에 놓고 그릇 모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상상했던 모양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했다고요? 체험학습 때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서 당황스러웠대요. 그 다음 제가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지우가 이 도자기 만드는 거 어려워하자 도와주셨대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서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릇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우가 체험학습 때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날 만든 그릇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릇을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전하려는 마음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했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자 전지우 올림.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또 읽을 때 누구에게 누가 쓴 것인지, 언제 쓴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어볼게요. 있었던 일, 또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장난스럽게 쓴 편지도 있고 간단하게 쓴 편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굳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얘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왜 썼지? 그 해답을 알려면 편지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꼼꼼히 찾아야겠죠. 자, 일단 이 편지를 쓴 제자 전지우는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미안한 거, 화내는 거, 고마운 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죠. 처음 부분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고 마지막에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왜 고마웠을까 봤더니 체험학습 때 도자기 만들 때 시범을 보여주셔서 덕분에 자기가 잘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마웠다라고 있었던 일을 드러내고 있죠. 사실 편지에 항상 좋은 내용만 적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선 편지를 통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내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편지들은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편지의 내용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고요. 우리는 68쪽으로 넘어와서 지우가 쓴 편지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 2, 3번 여러분이 한번 영상 멈춰놓고 답을 한 뒤에 그 다음 선생님이랑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지글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어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 편지에 직접 밑줄을 그어 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봤나요? 어떤 형식의 글인지는 이제 너무너무 잘 알죠? 편지요, 편지. 편지인데 편지를 왜 썼어요? 무슨 마음을 전하려고? 무슨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인가요? 고마운 마음을,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 자주 보는 선생님께 선생님 있잖아요 하고 내 마음을 일일이 말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편지에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3번은 약간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데 체험학습 때 지우가 당황했던 까닭은 뭐였죠? 무엇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도자기가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도자기가 생각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때 선생님께서 지우가 어려워하는 걸 보시고 와서 시범을 보여주셨죠. 선생님이 만드는 걸 시범 보여주셔서 지우가 그걸 보고 다시 잘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밑줄 쳐와도 되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이 문단에 있으니까 알맞은 부분에 밑줄을 쳐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편지였죠. 자, 그러면 이 편지의 특징에 대해서 68쪽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친구들의 의견을 볼게요. 읽는 사람이 정해진 글이야. 편지 형식으로 썼어. 체험학습 때 있었던 일을 썼어. 라고 이 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는 사람이 정해진 건 맞죠. 누구에게? 지우의 선생님께. 선생님 보라고 쓴 글이죠. 친구나 가족이 보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 다음 편지를 썼다는 거 알고 체험학습 때 있었던 일을 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편지를 읽을 때 꼭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중요한 거 기억나나요? 엄청 중요한 건데. 전하려는 마음을 썼습니다. 어떤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했고 고맙다는 말을 2번이나 썼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 밑줄 쳐볼게요. 전하려는 마음. 자, 편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 있는 그대로 사실만 나열하는 건 사실 좋은 편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쵸? 물론 옛날에는 전화기나 핸드폰, 스마트폰, 메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도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편지의 원래 기능은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거나 쓸 때는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전하려는 마음을 쓰는 게 편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또 이 편지만의 특징을 하나 얘기해보면 이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이 편지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깍듯하게 아주 편하게 쓰지 않고 예의를 차려서 일부러 적당한 표현을 쓰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선생님 확 느꼈냐면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우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좀 딱딱한 말투를 통해서 이게 참 제자가 선생님에게 쓰는 표현이라 좀 딱딱하구나, 깍듯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쵸? 이렇게 우리가 68쪽의 중요한 활동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 있었던 일,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을 파악했는데요. 이 69쪽으로 와서 이렇게 편지처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었을 때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우리가 했던 겁니다. 가운데 남자아이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우리가 글을 통해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부터 보면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자, 편지가 있습니다. 보통 편지의 첫 부분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이렇게 누구한테 쓰는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누구가, 누구 올림, 누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누가 쓴 글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편지를 쓸 때 일단 누가 누구한테 쓴 글인지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 날짜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겪었던 일에 대해 우리가 봐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써야 했죠. 어떤 마음을 전하려는 걸까? 요거를 꼭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 다 쓰기 어려우면 어떤 마음, 요 중요한 낱말만 써보세요.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비슷하죠?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고마움이다 라고 하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낱말들을 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편지에서 고마운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전하려는 마음은 고마움인데 이 고마움을 드러내려고 사용한 표현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그릇을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이렇게 자기가 책상 위에 놓인 이 그릇을 볼 때마다 그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왜? 감사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직접 표현하기도 해요.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마음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에서만 쓸 수 있는 살짝 오글거리고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그냥 고마워 라고 직접 말해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뭔가 돌려 말하면 듣는 사람이 또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신 선생님이 지우가 그 그릇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을 하는구나. 그 그릇을 보면 가르쳐주던 내 마음, 내 모습이 떠오른다고 이러면서 이 지우의 말을 곱씹어 읽으며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는 친구에게 쓴 태웅이의 편지를 읽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지우의 글을 읽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한 이야기지만 여기 69쪽 하늘색 네모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면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질문 칸이 하나 비어 있죠? 이 질문 칸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써줄게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옮겨서 적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 빈 칸이 있어서 교과서에 질문을 한 가지 적어주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미 우리가 내내 이야기한 거라서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자, 전하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 지우가 선생님께
고마워하는 마음, 고마움이죠, 고마움.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 엄청 많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고맙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전하려는 마음이 고마움이겠구나라는 것을 읽는 사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마음을 전하려고 한 까닭은 뭐였어요? 왜? 선생님께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보면 선생님께서 도자기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주셨죠. 지우 걸 대신 만들어 주신 건 아니지만 도자기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가 좀 이상하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이렇게 편지나 카드 전해본 경험 있죠? 지난 어버이날에 여러분이 카드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사실 평소에도 이렇게 마음을 잘 전하면 좋은데 말이에요. 표현하기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은 가을을 맞아서 손편지로 누군가를 감동시켜봐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어 활동책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편지 중 하나를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편지에 담긴 선생님 친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